단점은 그 제형이 뻑뻑하고 잘 발리지가 않고 좀 무거운 제형이에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피부암 위험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오늘은 무물보편 선크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햇볕에 타는 것만 방지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크림은 자외선 UVB 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UVA도 차단을 하는데요. UVB는 피부를 태우는 역할,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입니다. 따라서 선크림은 피부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노화,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크림을 실내에서는 바를 필요가 없나요? 실내에서도 UVA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UVA는 실내에서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을 때 선크림 꼭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SPF가 더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SPF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UVB로부터 더 긴 시간 동안 보호를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SPF 30 이상이기만 해도 추가적인 보호 효과 자체는 미미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을 자주 바르는 거고 SPF 30은 97% 차단, SPF 50은 98%의 UVB를 차단합니다. 한마디로 SPF 지수가 30만 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어두운 사람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어두운 피부일수록 자외선이 더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어두운 사람도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피부암 위험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 여전히 그분들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하고 나면 수영 후에도 다시 바를 필요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쓰시더라도 수영 후에는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워터프루프, 내구성이 있는 그런 선크림을 구매를 하셨을지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제형이 물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완전한 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수영을 하거나 땀을 흘린 후에 그때는 다시 또 재도포가 필요합니다. 선크림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일본 선크림은 모공을 막는 성분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모공을 막지 않도록 설계가 된 제품들입니다. 따라서 비코메도제닉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크림을 사용 후 즉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리적인 선크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기자차인데 이런 물리적으로 도포를 하는 순간 바로 차단을 해주는 제품의 경우에는 즉시 효과가 있지만 화학적인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가 되는데 약 20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유기자차를 쓰시는 분들은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구름 낀 날에는 선크림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 UVA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고 또한 구름은 완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바른 선크림은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되나요? 한번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도 땀을 흘린다거나 나트리 된다거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선크림이 물리적으로 좀 제거가 된다는 등 효과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다시 바르는 것이 정석이고 지속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고 주름을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꼭 선크림을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2~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바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SPF 숫자가 높을수록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SPF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SPF가 너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SPF 제품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자주 덧바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SPF 30에서 50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주 바르는 것이 가장 피부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작용 방식은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열로 변환 방출을 하는 거고 이런 성분으로는 옥시벤존, 아보벤존, 옥토크릴렌 같은 성분들이 있고 이런 유기자차의 장점은 스킨케어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제형, 투명한 제형으로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발림성이 정말 좋습니다. 단점은 피부 자극의 가능성이 좀 높은 성분들이고요. 일부 성분들, 옥시벤존, 옥토크릴렌 이런 성분들은 환경에 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림성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유기자차를 가장 선호하시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기자차인데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작용 방식은 피부 표면에 자외선을 그냥 바로 물리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런 거의 주요 성분은 이산화 티타늄, 그래서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써있거나 산화아연과 같은 성분들이 베이스이고요. 장점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고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그 제형이 뻑뻑하고 잘 발리지가 않고 좀 무거운 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림성이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를 선호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혼합자차예요. 혼합자차는 무기와 유기의 장점을 결합한 자외선을 흡수도 하고 반사도 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성분은 그냥 유기자차의 성분들, 무기자차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혼합자차의 장점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고, 유기랑 무기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것이다 보니까 혼합을 꼭 하고 싶으면 무기자차에 가까운 걸 좋아하실 수 있고, 스킨케어에 아주 가까운 걸 원하시면 유기자차 베이스를 좋아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자외선 차단제들은 피부 타입별로 그리고 개인의 선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거는 충분한 양을 자주자주 바르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물보 선크림 편이었는데요. 오늘의 저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선크림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